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인데, 변호사님 제가 이거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그럼 얼마를 부담해야 되나요? 소송에서 이기면 55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사건 맡기러 오신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제가 이거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당연히 진 사람이 부담하겠죠. 이건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럼 얼마를 부담해야 되나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오늘 550만 원 냈으니까 그럼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550만 원을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셔요. 여기에 대한 답은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결제한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요, 대법원 규칙에서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세분화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속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즉 속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고가 돼서 상대방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인데, 금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송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금원이 좀 낮으면 소송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 비용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이 계산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했을 때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법원 소송 비용 보수 기준을 참고하시면은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속가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2천만 원까지일 경우에는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은 10%, 즉 2천만 원을 청구해서 2천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2천만 원 초과해서부터 5천만 원까지는요, 이 전 단계에서 인정되는 200만 원에다가 이 소송 목적의 값, 예컨대 3천만 원이라고 하면요, 3천만 원 빼기 2천만 원 하면 1천만 원이 남겠죠. 여기에다 곱하기 100분의 8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 원 초과, 5억 원 초과의 경우에까지 보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이겼을 때 5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청구하는 금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 결제한 금액과 내가 재판에서 이겼을 때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소송, 이른바 500만 원, 300만 원 청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들 요새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죠. 왜냐면 이기면 변호사 비용 상대방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르면 어떤가요? 2천만 원은 넘어서지 않는 분들은요, 청구하는 금액의 10%밖에 받지 못해요. 내가 500만 원을 사기당했어. 그럼 이 사건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인정받는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 재판을 의뢰할 때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면 괜찮은데, 듣지 않고 소송 비용은 누가 물어주나요?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물어주죠. 그래서 재판하고 났더니 오히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피고로부터 받는 돈보다 변호사 사무실에 지출한 금액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송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